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솔직히 구분이 안 돼. 서양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같아 보인다는 거지? 그런데 2023년 세계 유전학계에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동아시아 11개국 12만 명의 얼굴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대규모 프로젝트. 3년간의 연구 끝에 나온 결론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인은 동아시아에서 유전자 분화가 가장 독립적인 민족이다. 인공지능은 98%의 정확도로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을 구별해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비슷해 보여도 기계는 그 차이를 정확히 읽어낸 겁니다. 그리고 연구진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인의 얼굴은 중국, 일본과 완전히 다른 계열이라는 것. 언어도, 형질도, 문화도 모두 단독 계보로 분화된 유일한 케이스라는 것. 연구진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은 섞이지 않았다. 그들은 수천 년간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민족이다. 도대체 왜일까요? 같은 동아시아, 수천 년간 이웃하며 전쟁과 교류를 반복한 세 나라. 그런데 왜 한국인만, 오직 한국인만 이토록 다른 유전적 경로를 걸어온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한 터키 여성학자가 한반도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70년 전 낯선 땅 한국을 위해 총을 들었던 참전 용사였습니다. 손녀는 이제 그 땅에 새겨진 비밀을 풀기 위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국인의 얼굴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왜 우리의 얼굴은 수만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을까요? 감동 소식통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한국인 유전자의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브루 일마즈입니다. 터키 이스탄불 대학교에서 비교 인류 유전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동양인과 닮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있는 나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꾼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유전자 분석 서비스에서 보내온 결과지였습니다. 당신의 유전재는 동아시아 계열의 흔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북부 지역 집단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관찰됩니다. 처음에는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터키와 한국은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유전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제게 낯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제 할아버지 메흐메트 일마즈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생전에 자주 그 땅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얼어붙은 땅, 굶주린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도 빛나던 눈빛들. 그들의 눈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빛이 있었다. 어린 시절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분석 결과를 받은 그날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인의 얼굴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은 왜 중국인, 일본인과 다르게 생겼을까? 같은 동아시아인데 왜 유전자 분석에서 확연히 구별되는 걸까? 저는 논문을 뒤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직접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의 거리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노인들의 주름, 청년들의 턱선,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인의 얼굴에는 정말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단순한 생김새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수만 년의 시간이 빚어낸 역사가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섞이지 않았습니다. 침략과 전쟁 속에서도 자신만의 유전자를 지켜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 비밀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인의 얼굴 연구를 시작했을 때 학계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동양인은 다 비슷하지 않느냐? 서양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생각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데이터를 믿었습니다. 수만 건의 유전자 샘플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다르다고. 과거에는 동양인을 하나로 묶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 갈색 눈동자, 노란 피부톤. 외형만 보면 세 나라가 비슷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전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DNA 이중 나선 안에 숨겨진 진실을 읽어냅니다. 그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인은 피부의 두께부터 달랐습니다. 표피층이 중국인, 일본인보다 미세하게 두껍습니다. 이것은 추운 기후에 적응한 결과입니다. 한반도는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가 만나는 특수한 지점입니다. 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피부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눈두덩이의 지방 분포도 다릅니다. 한국인은 눈두덩이의 지방이 더 두껍게 분포합니다.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발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눈은 조금 더 깊고 부드러운 인상을 줍니다. 치아 배열에서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한반도의 전통 음식은 발효식품과 곡물이 중심입니다. 유목민이나 쌀 중심의 중국 남방과는 다른 식단입니다. 수천 년간 다른 음식을 씹으면서 치아와 턱의 구조가 달라진 것입니다. 연구를 진행하며 점점 더 놀라웠습니다. 한국인의 얼굴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반도라는 환경이 수만 년에 걸쳐 빚어낸 작품이었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얼굴 인식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얼굴을 구별합니다. 저는 이 기술을 활용해 동아시아 세 나라의 얼굴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인공지능은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의 얼굴을 98% 정확도로 구별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얼굴들. 하지만 기계는 그 미세한 차이를 정확하게 읽어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눈가에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의 눈가 주름 구조는 독특한 패턴을 보입니다. 웃을 때 생기는 주름의 각도, 깊이, 방향이 다른 나라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전적 차이가 아닙니다. 표정을 짓는 방식, 감정을 표현하는 습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세 근육의 움직임도 분석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얼굴의 43개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특히 눈 주변 근육과 입꼬리 근육의 연동 패턴이 독특했습니다. 슬플 때, 기쁠 때, 화날 때, 감정에 따른 근육 움직임의 조합이 다른 나라와 달랐습니다. 한국인의 표정 패턴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독립적이다. 이것이 인공지능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저는 한국의 문화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한국인은 감정 표현에 있어서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을 표현할 때도 절제가 있고 슬픔을 표현할 때도 품위가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 습관이 수천 년간 이어지면서 얼굴 근육의 사용 패턴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그 진실을 읽어냈습니다. 한국인의 얼굴에는 한국인만의 역사가 새겨져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한국인의 독특한 얼굴이 순수한 혈통 때문이라고. 하지만 과학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인의 얼굴을 만든 것은 혈통이 아니라 환경입니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대륙의 냉기가 내려오고 남쪽으로는 바다의 습기가 올라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겨울은 몹시 춥고 여름은 무덥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체는 적응해야 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고산지대나 냉대 기후에 적응한 체형을 보입니다. 체열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가 발달한 것입니다. 넓은 광대뼈는 그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광대뼈가 넓으면 얼굴 근육이 붙을 공간이 넓어집니다. 근육이 많으면 체온 유지에 유리합니다. 추운 겨울을 버티기 위해 얼굴이 스스로 진화한 것입니다. 짧은 턱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턱이 짧으면 얼굴 전체의 표면적이 줄어듭니다. 표면적이 작으면 열 손실이 적어집니다. 한국인의 턱선이 다른 동아시아인보다 짧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높은 안화 구조도 주목할 만합니다. 안화는 눈이 들어가는 뼈의 구멍입니다. 한국인의 안화는 다른 민족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은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데 유리한 구조입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한국인의 얼굴은 한반도라는 땅이 만든 것입니다. 추위와 싸우고 바람을 이기고 사계절을 버텨내면서 수만 년의 시간 동안 조금씩 다듬어진 결과입니다.
한국인의 얼굴은 한반도의 지문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장 놀랐던 것은 한국어의 소리였습니다. 터키어와 한국어는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어순이 같고 조사를 사용하고 존칭 체계가 있다고. 하지만 직접 들어보니 소리 자체가 달랐습니다. 한국어는 입술과 혀를 매우 섬세하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비읍, 쌍비읍, 피읍의 차이를 들어보십시오. 외국인에게는 거의 같은 소리로 들립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이 미세한 차이를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이것은 입술 근육의 정밀한 조절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기역, 쌍기역, 키읔도 마찬가지입니다. 혀의 위치와 압력을 미세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한국어를 말하려면 얼굴 근육을 매우 정교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언어가 얼굴 근육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자주 쓰는 근육이 달라집니다. 자주 쓰는 근육은 더 발달하고 그것이 얼굴 형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어는 입술과 혀의 압력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입 주변 근육은 다른 민족과 다르게 발달했습니다. 이것이 표정의 기본 구조를 바꿉니다. 같은 웃음이라도 한국인의 웃음은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슬픔이라도 한국인의 슬픔은 다르게 표현됩니다. 말이 얼굴을 바꾸고 얼굴이 감정을 빚어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달았을 때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어라는 언어가 수천 년 동안 한국인의 얼굴을 조각해왔다는 것을. 매일 말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웃고 울면서 한국인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만의 얼굴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얼굴을 빚는 조각가입니다. 한국을 연구하면서 저는 흥미로운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조선시대의 화장 문화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같은 시대, 중국과 일본도 화장 문화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나라의 화장법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중국에서는 눈썹을 강조하는 화장이 유행했습니다. 가늘고 긴 눈썹 또는 짧고 굵은 눈썹. 시대에 따라 유행이 바뀌었지만 눈썹이 핵심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얼굴을 하얗게 만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부를 백옥처럼 희게, 얼굴을 가능한 작게 보이도록. 이것이 아름다움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달랐습니다. 조선의 여인들은 입술을 강조했습니다. 연지를 입술에 바르는 것이 화장의 핵심이었습니다. 눈썹을 과하게 그리거나 얼굴을 하얗게 칠하는 것은 오히려 천박하게 여겨졌습니다. 왜 입술이었을까요? 저는 여기서 한국인의 독특한 미의식을 발견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입술을 생명력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붉은 입술은 건강한 기운, 살아있는 에너지를 의미했습니다.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기운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조선 화장의 철학이었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생명의 기를 표현했다. 조선의 문헌에는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얼굴은 내면을 담는 그릇이라는 생각. 화장은 그 그릇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담긴 것을 빛나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미의식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인은 얼굴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랐다는 것을.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중시하는 문화. 그 문화가 수천 년간 이어지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형성한 것입니다. 동아시아의 역사는 혼혈과 정복의 역사입니다. 수천 년 동안 민족들이 뒤섞이고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중국 대륙에서는 북방 유목민이 남하하여 한족과 섞였습니다. 몽골, 만주, 흉노, 선비. 수많은 민족이 중원을 차지하고 또 사라졌습니다. 일본 열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래 살던 조문인의 한반도와 대륙에서 건너온 야요이인이 섞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외부 유전자가 유입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는 달랐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한국인은 동아시아에서 유전적 혼합이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도 한국인은 섞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고립된 땅입니다. 북쪽은 험준한 산맥과 강이 막고 있습니다. 동서남 삼면은 바다입니다.
외부에서 침입하기도 어렵고 대규모 이주가 일어나기도 어려운 지형입니다. 하지만 지리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한반도는 수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한나라, 당나라, 원나라, 청나라, 일본의 침략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인은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한국인의 강한 정체성에서 찾습니다. 한국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민족입니다. 침략을 받아도 지배를 당해도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집이 아니라 자존이었습니다. 세계가 놀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수천 년간 강대국 사이에서 끊임없이 위협받으면서도 한국인은 자신의 유전자를, 자신의 얼굴을,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냈습니다. 한국인의 DNA는 기억을 지켜낸 유전자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마치며 한국의 어느 시골 마을을 찾았습니다. 서울에서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작은 마을. 그곳에는 아직도 전통 방식으로 살아가는 노인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세월이 새긴 점들, 흰 머리카락. 하지만 그 얼굴들은 아름다웠습니다. 그 얼굴에는 수만 년의 역사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할머니께서 제게 막걸리를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과학은 밝혀냈습니다. 한국인의 눈, 광대, 이마, 목소리.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생물학이 아니라는 것을. 시간과 기억, 문화가 쌓여 만들어진 얼굴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추위와 싸우며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한국어를 말하며 빚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새긴 것입니다. 저는 터키로 돌아가 할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이제 압니다. 할아버지가 보셨던 그 눈빛이 무엇이었는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을 지켜낸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거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얼굴은 수만 년의 역사입니다. 그 얼굴은 여러분의 조상이 남긴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 물려줄 기억입니다. 당신이 닮고 싶은 얼굴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그분을 떠올리며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소식통이었습니다. 연구를 마치고 터키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스탄불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실에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 얼굴에 얼마나 긴 역사가 담겨 있는지, 얼마나 많은 세대가 지켜낸 유산인지. 며칠 전 한국 학생 한 명이 제게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왜 한국인의 얼굴을 연구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제 할아버지 때문이라고. 할아버지는 70년 전 한국이라는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20살, 터키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왜 그곳에 가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인들을 만났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 굶주리고 얼어붙고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눈은 죽어 있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그 눈빛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그 눈빛이 어디서 온 것인지. 수만 년간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온 민족. 어떤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은 민족. 그 역사가 눈빛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터키와 한국은 형제의 나라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말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정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전자로, 언어로, 그리고 서로를 위해 흘린 피로. 시청자 여러분, 당신의 얼굴을 사랑하십시오. 그 얼굴은 당신의 조상이 지켜낸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저는 에브루 일마지입니다. 감사합니다.